슬기로운 AI 생활, 40대 김 부장님이 쥐어야 할 단 하나의 마스터키, 경험 기반의 질문, 설계력과 휴먼 터치. 오늘날 많은 평범한 중년 회사원들은 자신이 오랜 시간 갈고 닦아 온 정보 처리 능력과 문서 작업 능력이 AI에게 압도당하는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능함의 기준이었던 하드 스킬의 80%는 AI의 등장과 함께 그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얕은 코딩 기술이나 단순한 프롬프트 암기로는 이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중년 관리자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도 강력한 마스터키는 바로 20년의 경험이 축적된 맥락적 질문, 설계력과 인간과 조직에 대한 공감의 리더십을 결합하여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지휘자로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년 관리자가 장착해야 할 핵심 무기와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인공지능이 내 오랜 일자리, 내 밥그릇까지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서늘한 불안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사실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힌 수많은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정교한 생존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10분 이상의 심층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남몰래 흘렸던 땀, 눈물, 그리고 그 지저분하고 복잡했던 인간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AI 시대의 유일무이한 마스터키로 변하는지 제가 오늘 완벽하게 증명해 드릴 거예요.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 이 깊이 있는 분석에 함께 몰입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화요일 아침, 붐비는 출근길 지하철 안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손잡이 꽉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스마트폰 뉴스를 보던 40대 김 부장님이 딱 이 섬뜩한 기사 제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AI 화이트 칼러 중간 관리자부터 가장 먼저 대체할 것. 와, 진짜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지 않겠어요? 내 존재 가치랑 여태껏 쌓아온 커리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느낌. 아마 이 해설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챗GPT 써보시면서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하며 깊이 체감하셨던 바로 그 두려움일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도착한 김 부장님, 며칠째 진척이 없는 엑셀창 띄워놓고 한숨을 푹 쉽니다. 사실 이 복잡한 함수였고 데이터 만지는 건 부장님의 15년짜리 필살기였잖아요? 근데 바로 옆자리 20대 신입사원을 보니까 챗 GPT 딱 열어놓고 몇 마디 툭툭 추더니 단 10초, 진짜 10초 만에 완벽한 기획안 초안이랑 분석 결과를 뚝딱 뽑아내는 겁니다. 지난 세월 숱하게 야근하며 몸으로 떼어 얻어낸 엑셀의 달인 타이틀이 이 작고 하얀 프롬프트 창 앞에서 그냥 무참히 박살나는 순간인 거죠. 내가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는 그 뼈아픈 자각, 진짜 아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좌절하거나 패닉에 빠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6가지 흐름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건데요. 사무직의 진짜 위기를 재정의해보고, 정답자에서 질문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우리가 쥐게 될 3가지 압도적인 무기들, 마지막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써먹을 주간 로드맵까지 쭉 짚어볼 겁니다. 이 긴 여정을 다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그 치열했던 수십 년의 짬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경험이 왜 절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인지 완벽하게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무직의 위기, 위협의 재정의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나서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뭐랑 싸우고 있는지 그 실체부터 좀 정확히 알고 갈게요. 흔히들 빠지기 쉬운 진짜 위험하고 거대한 착각, 그거부터 철저하게 깨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승부초를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AI가 1분 만에 보고서 쓴다고 해서 나는 30초 만에 써야지 하면서 새로운 단축키 외우고 타자 속도 높인다? 이건 그냥 확실하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는 퇴근도 안 해요. 잠도 안 자고 커피 브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속도나 효율성으로 기계랑 싸우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요, AI한테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만이 가진 결핍과 욕망, 그리고 우리 회사의 아주 지저분하고 구체적인 현실의 맥락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 지점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정답에서 질문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강점을 딱 깨달으셨다면요. 매일 아침 출근 카드 찍고 책상에 앉는 우리의 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엎어야 합니다. 예적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정답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며칠씩 밤새워서 데이터 모으고 인터넷 뒤져서 사례 찾고 그걸 상사 입맛에 맞게 PPT로 예쁘게 깎아내는 일종의 고성능 인간 검색 엔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무겁고 소모적인 역할, AI라는 엄청 똑똑한 인턴한테 그냥 과감히 던져버리세요. 대신 여러분은 전체 판을 싹 읽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결해야 하지? 라는 진짜 올바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지휘자, 즉 질문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팅을 싹 바꿔야 합니다. 자, 지휘자가 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제대로 된 무기가 있어야겠죠? 세 번째, 첫 번째 무기인 맥락적 질문 설계력입니다. 이 첫 번째 무기야말로 여러분이 그 긴 세월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쌓아온 무형의 자산, 거기에 100% 의존하는 진짜 마스터키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가슴에 새기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암묵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서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없고 남한테 말로 설명하기도 애매한데 사무실에서 수년간 몸으로 구르면서 쌓인 그 끈적끈적한 노하우랑 직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김상무님은 붉은색 폰트 진짜 싫어해. 아니면 작년 A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대성공이라 적혀 있지만 뒤에선 왜 처참하게 망했는지 같은 진짜 현실들. 또 부서 간의 미묘한 기싸움 같은 거요. 이런 건 AI가 전 세계 인터넷을 다 긁어와도 절대 학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장에 있는 여러분만 쥐고 있는 필수적인 현실의 맥락인 거죠. 실전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경험 없는 신입사원은 AI한테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기획안 써줘. 당연히 번지르르 하지만 뻔한 답이 나오겠죠. 근데 산전수전 다 겪은 김 부장님의 프롬프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대표님 리스크 극도로 싫어하셔. 게다가 경쟁사가 최근에 프리미엄 전략 썼다가 폭망한 거 엄청 예민하게 보고 계시거든. 심지어 우리 영업팀은 최근 인센티브 깎여서 사기가 바닥이야. 이렇게 살아 숨쉬는 암묵지를 거침없이 주입하는 겁니다. 그럼 AI는 이 현실의 제약들을 다 받아들여서 단 10초 만에 상사 입맛 저격하면서도 영업팀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소름 돋는 맞춤형 전략을 뱉어냅니다. 여러분의 지난 20년 직장 생활 결코 헛된 거 아닙니다. 매번 상사한테 불려가서 깨지고 말 안 통하는 진상 거래처랑 씨름하고 밤낮 없이 고민했던 그 고군분투가 이제 최고의 무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 고통스럽고 지저분했던 인간적인 경험들이 이제는 AI의 차가운 데이터에 뜨거운 피와 살을 붙여주는 최고급 프롬프트 핵심 재료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내 능력을 엑셀 치는 손가락으로 보여줬다면 이제는 판을 읽는 생각과 질문으로 진화했을 뿐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 두 번째 무기인 휴먼 터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피곤해하고 극혐했던 그 지긋지긋한 사내 정치가 어떻게 여러분의 절대적인 초능력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솔직히 AI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ROI,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 계산해낸다고 쳐요. 근데 현실 비즈니스가 어디 숫자대로만 굴러갑니까? 최종 결제권자인 임원이나 클라이언트는요, 결국 데이터에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결제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AI가 임원 눈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날 기분 싹 읽고 상무님, 이 건은 제가 총대 메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논리랑 이성은 머지않아 AI가 다 장악하겠지만 그럴수록 사람 마음 움직이는 감성, 공감, 인간적인 설득의 몸값은 앞으로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 볼까요? 한정된 예산 놔두고 영업팀이랑 마케팅팀이 회의실에서 격렬하게 싸웁니다. AI한테 이거 해결하라고 하면 양쪽 매출 기여도 같은 논리적 타당성만 차갑게 계산하겠죠. 근데 연륜 묻어나는 중간 관리자는 딱 알거든요. 아, 이거 숫자 싸움이 아니라 서로 인정받고 싶은 에고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퇴근하고 영업팀장한테 소주 한 잔 딱 건네면서 서운함 달래주고 다음날 기획안 제목에 마케팅팀 이름 슬쩍 얹어줘서 양쪽 체면 다 살려주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마법처럼 갈등이 풀리고 프로젝트가 다시 굴러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AI 덕분에 예전에 문서 서식 맞추고 오타 잡느라 끙끙대던 4시간짜리 일을 30분 만에 끝냈어요? 그럼 우리한테 하루 3.5시간이라는 엄청난 여유가 생기죠. 이거 일찍 퇴근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핵심은 이 귀중한 시간을 더 이상 차가운 모니터 앞이 아니라 무조건 사람 앞에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멘붕원 팀원들 커리어 멘토링 해주고 타 부서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끈끈한 네트워크 만들고 상사랑 수다 떨면서 신뢰 자본 쌓는데 온전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이제 5번째, 세 번째 무기인 언러닝과 용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적 질문이나 휴먼 터치, 이 강력한 무기들을 제대로 휘두르려면 진짜 물리쳐야 할 가장 큰 적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적은 외부의 인공지능이 아니라요. 바로 내 안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은 자아예요.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언러닝, 즉 학습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우리 업계 생리는 내가 다 알아 같은 내 안에 굳어진 자아랑 낡은 성공 공식들을 아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돼요. 내가 예전엔 맞았어도 지금의 나는 완전히 틀렸을 수 있다. 이걸 겸허히 인정하고 익숙했던 방식을 싹 비워내는 겁니다.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 안에 빈자리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그 자리에 AI라는 거대한 신무기를 스펀지처럼 쫙 흡수할 수 있거든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쇠파란 20대 후배한테 다가가 이 한마디 건넬 용기 있으신가요? 김대리, 시간 날 때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챗 GPT 나한테 과외 좀 해주면 안 될까? 부장, 팀장이라는 알량한 권위 다 버리고 기꺼이 후배의 학생이 되겠다는 그 날것의 용기 말입니다. 이른바 리버스 멘토링이죠. 이걸 온몸으로 수용하는 이 진정성 있는 용기야말로 여러분이 5년 뒤 시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완벽하게 결정지을 궁극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슬기로운 AI 생활 로드맵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깊고 철학적인 변화들을 당장 내일부터 내 반복되는 업무 루틴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실전 로드맵 딱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일주일은 이제 이렇게 세팅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빈 한글 파일 커서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무조건 AI한테 초안쓰라고 지시해서 여러분의 뇌를 작업자가 아니라 감독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가세요. 회의실에서 오가는 동료들 표정 변화, 휴게실 소문, 클라이언트의 찐 고민 같은 AI는 절대 크롤링 못하는 살아있는 인간 감정 데이터를 캐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엔 조용히 앉아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회사는 왜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지? 이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내리는데 여러분의 가장 맑은 정신을 쏟아 부으세요. 이 일주일의 루틴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똑똑한 도구 쓰는 직장인을 넘어서 일의 근본적인 의미를 창조해내는 인간, 즉 호모 시그니피컨스로 진화해야 하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방향성 없는 조직은요, AI라는 엄청난 엔진 달고 낭떠러지를 향해 풀악셀 밟는 거랑 똑같아요. AI라는 엔진엔 본질적으로 목적지가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철학적인 나침반을 딱 쥐어주고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는 위대한 의미 창조자, 그게 바로 앞으로 여러분이 맡게 될 단 하나의 역할입니다. 자, 10분이 훌쩍 넘는 이 깊고 긴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냥 정답만 찍어내는 기계 부품처럼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만의 묵직한 무기를 쥐고 이 거대한 변화를 지휘하는 대체 불가능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파도를 무서워하며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이라는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지치지 않는 단원들은 이미 세팅 다 끝내고 여러분의 손짓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향한 지휘봉은 지금 바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년 관리자는 AI 자체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다루는 또 다른 인간에 의해 대체될 뿐입니다. AI를 당신을 밀어내려는 경쟁자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기획과 리더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전지전능한 인턴 사원으로 바라보십시오. 20년간 켜켜이 쌓아온 실패와 성공의 시간, 동료를 위로하던 따뜻한 인간미야말로 AI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당신만의 영혼의 프롬프트가 되어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철학 문제, 왜 성필언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